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배경사진의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죠. 삼성중공업이 만든 슈퍼사이즈 26.6만 큐빅미터급입니다. 지금까지 저거 카타르가 사용을 하면서 이제 돈 많이 벌어다 준 그런 효자 선박인데 이게 이제 늙어서 자연사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카타르가 교체 건조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표준 사이즈가 17.4만 큐빅미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저런 Qmax급으로 새로 건조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배입니다. 일단 구경하시고요. 삼성중공업 주가 추세 1개월짜리 1년, 5년, 30년짜리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저 그림 해석하면은 미분 계수가 매우 큰 양수 플러스 값이다 이런 겁니다. 한계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빠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네. 주가 업사이클이 시작된 징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뜻입니다. 저게. 그래서 아마도 90년생 이후 문돌이들 요즘 30대 그 파릇파릇한 아기들 아닙니까? 얘네들 설사 서울대 수석을 여러 번 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수석이 잡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해골찬이가 한국 교육을 폭삭 망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당시에 문돌이들은 미분 적분을 안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롱 포지션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기분 최고로 좋은 주말 아닙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제목과 같은 주제를 좀 고민하면서 신나게 놀겠습니다. 6월 16일 종가 6,890원, 시가총액 6조 632억 원, 외국인 지분 1억 5,285만 주, 외국인 시총 1조 531억 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데이터이고요. 외국인을 예로 든 거는 제가 뭐 외국인들 특별히 선호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쟤네들 지분이 매일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건 투신, 사모펀드 이런 기관은 물론이고 모든 개인들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아래와 같은 그런 논리가 동일하게 성립이 될 겁니다.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은 만약 그 외국인들 저 주식수에 1만 원 추가 상승하면은 1.5조 원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 추가 상승하면은 15조 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고 싶다는 그 가격, 그 매도 효과 아닙니까? 이거 흥정해서 10원, 20원 깎으려고 하지 말고요. 달라는 대로 주고 사면은 주가는 반드시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00원에 팔겠다 하면 7,000원에 사고요. 만원에 팔겠다 하면 만원에 사고요. 2만원에 팔겠다 하면 2만원에 사고요. 그래서 가령 5년 또는 10년 후에 언젠가 10만원에 팔겠다면은 그때도 흥정해서 100원 깎아를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고 사면은 주가는 10만원 이상에서 형성이 됩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데 경험상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지분은 그림처럼요. 현재의 1.5억 주에서 언젠가는 대략 한 4.5억 주까지,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3억 주가량 늘어나 있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100만 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1000만 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억 주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될 테고 방향은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런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앞으로 추가로 한 3억 주가량 더 순매수해서 들고 갈 거다. 매수 가격은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살 돈은 그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돈을 한 푼 두 푼 벌어야 하는 개인은 언제나 돈은 쪼들리게 마련인데 시장은 언제나 돈은 넘칩니다. 금융 긴축을 해도 이 본질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 완화를 해도 본질은 같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관들이 제일 잘하는 짓이 뭡니까? 돈 조달, 즉 파이낸싱 하는 겁니다. 살 이유만 있다면 돈은 언제나 무제한입니다. 돈 굴려서 얻는 수익이 또 굴리는 돈 조달 비용보다 크다면 그러면 계속 조달해서 계속 더 크게 굴려라. 이게 투자공학의 논리적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살 이유가 있는가 이겁니다. 문제는 살 이유가 있는가. 이게 안고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서 다시 이제 논하기로 하고요. 어떤 경우 언제든지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세 가지뿐이죠. 세 가지. 업, 다운, 플랫 셋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죠. 플랫은 박스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지금의 업사이클이 종료되고 저는 지금 업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젠가 지금의 업사이클이 종료되고 만약에 새로운 다운사이클이 언젠가 시작된다면 그때 대응 원리는 지금과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한 푼 더 받으려고 밀당하지 말고 사겠다는 가격에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예, 매수호가에 팔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다운사이클일 때의 대응 전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의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수들은 업사이클에서 마지막 매수 수량, 그게 한계 수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 당시 매수 단가를 한계 가격이라고 제가 디파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수량을 한계 가격 이상으로 더 넘길 수만 있다면 그게 대박 실현입니다. 예, 간단합니다. 가격 수준 그 자체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거 물으면 그거는 벌써 하수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한계 수량을 한계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게 이게 대박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거의 대부분 언제나 이깁니다. 이길 확률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게임 기간이 1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또 다른 쟁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넓게는 조선업 주가, 요거는 지금 단기에 폭등한 상태인데도 그런데도 지금 수준은 저는 여전히 외가격 콜 옵션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이 말은 제가 작년에도 수시로 여러 번 정말 많이 했던 그런 말인데 오르면 최대한 10배, 20배 수익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계 수익 그 숫자가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려봤자 최악의 경우에 파산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대 손실은 한 배입니다. 한 배. 예. 한 배 손실입니다. 예. 손실 최대치가 한 배 손실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7,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중이 파산하고 청산 가능성은 매우 낮아서 이건 무시해버리면은 대폭락해봤자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옵션 대박은 말이죠. 옵션 매도 포지션은 나지를 않습니다. 예, 옵션 매도 포지션은 시간같이 그냥 따먹는 겁니다. 옵션 대박은 옵션 매수 포지션에서 일어납니다. 외가격 콜 옵션 매수 후에 대폭등하거나 외가격 풋 옵션 매수 후에 대폭락하면은 옵션 대박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옵션 대박의 정석입니다. 수백 배 수익은 폭락할 때 풋 매수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가령 금융위기나 팬데믹 대폭락할 때 그랬습니다. 콜 매수에서 수백 배 사례는 매우 드물고요. 저는 기억이 없고요. 수십 배는 다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의 현 주가 상태가 외가격 콜 옵션과 비슷하다는 그 말의 뜻은 현재 삼성중공업을 롱 포지션에 베팅하면은, 즉 매수하면은, 바이 앤 홀드 하면은 향후 게임 기간 5년 또는 10년 지나면은 추가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희망할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배, 20배 엄청난 대박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성중공업을 공매도를 친다면 단기간에 수백 원 또는 기껏해야 한 1,000원 정도 수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자기들 생각과 달리 진행돼 버리면, 즉 주가가 계속 올라 버리면 수백 원 기대하고 하락 베팅한 것이 적어도 수천 원, 많게는 수만 원 손해볼 수 있는 이런 지금의 게임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공매도 하는 것은 외가격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것과 같은 베팅 아니냐 이런 겁니다. 콜 매도는요, 등 가격, 즉 시간가치 극대일 때 매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외가격 콜 매도는요, 10번 성공하고 한 번만 실패해도 그동안 번 거 이상으로 폭삭 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가격 콜 옵션 매도하겠다면은 그거는 가령 옵션 만기 하루 이틀 전에 그 남은 기간에 절대 상승은 없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경우에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하여튼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손익구조에서도 삼성중공업을 공매도하는 세력들은 과연 저 어떤 세력들이냐 이겁니다. 예? 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그런 투자의 신들입니까? 쟤네들이? 예? 단기에 하락할 거라는 자신들만의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이런 공매도 베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삼성중공업 지속적 상승 불가능하다. 아마 새로운 박스권 형성할 뿐이다. 최소한 이 정도로는 확신을 해야지 현재의 공매도 손실 상태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물타기 추가 공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이런 전망이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공매도는 모조리 학살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매도 저거 학살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응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매도 시체를 넘고 앞으로 1절이죠 1절. 예, 작년부터 6천원 넘을 때마다 한 번씩 불렀습니다. 예. 이제 삼성중공업 매수할 이유가 도대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고이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가 코인 사기 도박과 다른 점은 실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이라는 것은 가상 자산이라고 불리고 싶은 가짜 자산일 뿐입니다. 예, 코인은 투자가 아니고요 도박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사기가 또 가세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인 사기 도박이라고 평가하고요. 코인 사기 도박은 도박이 아니고요 사기입니다. 사기. 저건 범죄라는 겁니다. 사기 범죄. 그래서 뭐 코인 상장이나 코인 배당이나 코인 거래소나 뭐 유동성 공급자,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LP라고 하죠. 이따위 이거는 전부 다 위장 용어라고 봅니다. 위장 용어. 네? 이들 용어를 뒷받침하는 실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펀지 사기를 감추기 위한 위장 용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단체, 모조리 저는 범죄단체 구성한다고 본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코인 사기 도박 관련 모든 기업들은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라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사기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는 장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려해야 하고 계속 연구해야 하는 신기술이지만 코인 사기 도박은 철저히 규제를 하고 처단해야 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체 범죄라고 봅니다. 조직 범죄라고 봅니다. 평범한 코인 사기 도박판에서 밤낮으로 사고 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기의 불쌍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사기죄 공범들인지 요거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실제 사회에 유익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즉 업황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 올라가는 것을 반영하는 과정이 바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앞으로 그 기업이 그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언제나 담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죠. 인간이 수천 년 역사 동안 정리한 논리 법칙이 있습니다. 논리 법칙이죠, 이거. 명제 P이면 Q가 맞다 하더라도 역의 명제가 언제나 성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의 명제가 맞을지 틀릴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 말은. 삼성중공업은 20년 전에 조선업 호황 시기에 그 당시에는 매우 드물게 말이죠. 조단위 영업이익 올린 사실이 있고요. 그 당시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코스피 2등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략 2002년,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업황 개선을 반영해서 주가가 업사이클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 후에 조선업 장기 불황 겪으면서 주가도 다운사이클도 경험을 했습니다. 조선업 업황이 드디어 8년 적자 끊어내고 올해 역사적인 흑자 전환 이루었고요. 이 흑자 규모가 세월이 갈수록 더 확대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업황 개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매출 증가, 이익 증가입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뭐 이거는 이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선업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수주 증가라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말이죠. 매출과 이익이라는 것은 수주 계약할 때 대략 미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추세를 가장 중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장기 수주 잔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요거 추세 그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수주 잔고가 2018년 184억 달러로 바닥 확 찍었고요. 우상향은 수주 잔고는 이미 그 이후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수주 잔고 301억 달러인데 지금은 배를 만드는 속도보다 새로 수주받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연간 수주액을 보면은 2007년도 그때가 212억 달러가 제가 아는 한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후부터는 저 기록 여러 번 깰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 수주 추세 그리는 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은 삼성중공업은 금년에 이미 33억 달러 수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후에 예정된 수주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요거 요전에 한번 지난 14일자 영상인가요? 그때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10조 시대 열린다는 그 영상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넘어가면은 LNGC만 해도 카타르, 쉐보론, 토탈에너지 여기에서 예정된 게 있고 여기에 더해서 LNGC 신조 수주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해양 플랜트 지금 코랄 2호기 그다음에 델핀 2건에서 3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략 2 내지 3건 금년에 수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고요. 금년 안 돼도 내년에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는 내년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것이고 컨테이너선도 기존 노후선 교체 발주 지속되어야 하는데 갑툭 희소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의 에버그린 선사가 24척 42억 달러 이 프로젝트를 삼성중공업 수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글로벌 톱10 선사들 중심으로 친환경 컨테이너선 발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선사들 중에서 중공 선사들은 중공조선소에 발주할 테니까 제외해버리고 나면은 사실상 대부분 한국 빅3 고객들이라는 겁니다. 한국, 조선 빅3가 나누어서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조선과 각종 화학 제품선들 이것도 모조리 순차적으로 교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에서 초대형 유조선들도 결국은 한국의 빅3가 나누어서 건조하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24년 이후에 수년간 대형 수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블루오션이 탄소 포집 관련 거대한 신산업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이미 삼성중공업은 이걸 이제 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요. 이 분야 핵심 글로벌 1등 기업들하고 지금 기업 동맹을 이미 체결을 해서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도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이미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려면은 핵심 수단이 핵심 인프라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LCO2C 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다 위 어떤 그 플랜트에 저장을 했다가 해저에 파묻어 버리는 그래서 플로팅 카본 스토리지 이런 장치 FCSU 그 해상 플랜트 아닙니까? 요거의 핵심인데 요거는 삼성중공업이 그게 대체 불가할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삼성중공업이 없으면은 저 국제 1등 기업들 간의 저 기업 동맹은 그냥 말만 무성할 뿐 실천 능력은 없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탄소 포집 동맹에서 삼성중공업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LNGC 대세 이런 게 한참 지나고 나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특히 MSR 원자로 이것도 이전에 제가 영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장착한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기계식 엔진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은 지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원자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해상 규제, 제도의 문제라고 보고요. 국경을 이동해서 원자로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여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 이런 것이 사실은 더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에 대한 IMO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IMO, 그다음에 EU, 영국 이런 데서 이미 나섰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이미 이거 앞서서 지금 잘 대응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4세대 MSR 원자로 그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원자로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중에 제일 좋은 원자로를 삼성중공업이 선택을 해서 물론 고객이 선택하겠지만 그걸 장착한 초대형 상업 선박을 만드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삼성중공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의 빅3가 없으면 실용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한테도 앞으로 계속 호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관련해서 구체적 숫자는 제시를 하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수시로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요컨대 조선주 전성시대다 이겁니다. 이미 시작됐다 이겁니다. 조선주가 지금부터 코스피 주도 업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사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삼성중공업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 주가는 외가격 콜 옵션과 비슷한 상황이다. 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장이 시장의 데이터로 확인되는지 이제 한번 체크하려고 합니다. 6월 16일자 투자 성적표 봅니다. 예, 어저께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업데이트해서 YTD 수익률, 즉 1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익률 코스피 평균 17% 오를 때 삼성중공업 35%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성적입니다. 예, 아주 우등생입니다. 예, 삼성중공업 수익률이 3월에는 한때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 그때 정말 눈물 났었습니다. 현재는 비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보다 좋은 성적은 하이닉스하고 포스가 딱 2개뿐입니다. 동급이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예, 저는 가을경에 이 성적표 다시 볼 때는 앞으로 수시로 계속 볼 텐데 삼성중공업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서 하이닉스나 포스코나 LG에너지솔루션은 삼성중공업보다 매우 초라한 성적표 보일 것으로 삼중보다 열등생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삼성중공업 주가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이제 지속적으로 사 모아야 합니다. 예. 사야 할 이유는 위에서 봤고요. 실제로 진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사 모아야 하는데 그게 누군지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파란 짝대기는 1년간 누적 순매수량이고요. 빨간 짝대기는 최근 3주간 그러니까 5월 26일 이후에 6월 16일까지 주 선수별 순매수 증감 수량이고요. 단위는 만주입니다. 그림은 개인의 고가 매도 주문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조리 매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 그림이. 1년 단위로 보면은 금융투자도 매도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3주간에는 전 기관 전부 매수세입니다. 특히 연기금 200만 주 이상, 투신이 160만 주 이상 순매수해서 최근 매수 주도했고요. 사모펀드 금융투자도 100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수가 80만 주입니다. 예, 저 외국인 기관들 중에서는 꼴찌입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 거래량 1000만 주 넘어가는 날이 아주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거래가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그 말은 돈이 조선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가라고 생각해서 팔았더니 팔고 있는 그런 물량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갱신 랠리 지속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야지 저렇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개인들은 팔고 나니 더 올랐다 이겁니다. 판값보다 비싸게 다시 사면은 물량이 줄어든다 이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전 물량을 유지하려면 돈을 새로 더 태워야 한다. 그만큼 손해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금융투자는 선수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덩신 금융투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 금융투자가 덩신 투자 그만하고 천재 투자하려고 이제 생각을 고쳐먹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5,000원대에서 팔아치운 수량이 누적 1,600만 주가 지금 넘는데 저 돈 벌고 싶다면 5,000원대 팔았던 거 이제 7,000원 선에서 도로 사야 되지 않겠나. 추가로 한 1,600만 주 더 사서 그래서 한 5년, 한 10년 들고 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길 아닐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그림을 새로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상황 파악이 훨씬 용이합니다. 2, 3월 두 달 동안 2월, 3월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2,089만 주 팔아치울 때 주가가 꼴랑 610원 하락했습니다. 그때 아주 기분 더러웠어요. 아,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요. 그때. 그래도 저 매수 버튼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사모았습니다. 예. 공매도는 그때 1,456만 주 추가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4월 이후 주가 이제 폭등해 버렸다는 것이고 지난 수년간 삼성중공업이 지겹게 아주 짜증나게 하던 패턴이 있죠. 패턴. 삼중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찔끔 올랐다가 도로왕창 내리는 패턴. 요걸 보소 던졌다는 겁니다. 와. 아닙니까? 네. 요즘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오른다는 거죠. 자꾸 오른다는 거죠. 즉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4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1928만 주를 도로 매수를 했고요. 한국의 기관들이 더 많이 매수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동안 주가는 1720원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매도는 고작 1013만 주만 감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이후 현재까지 순 변동치를 정리를 하면은 외국인들은 162만 주 순매도한 상태고 공매도 잔고는 443만 주 늘었다 이런 겁니다. 주가는 그런데 1110원 올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2월부터 현재까지 그 분석 기간 중에 공매도 세력은 지금 상당한 평가손이라는 거 확실하죠. 주가 오르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진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저 보라색 숫자는 6월 16일 기준 공매도 잔고 1,126만 주, 신용매수 잔고 812만 주, 외국인 지분 1억 5,280만 주, 종가 6,890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 덩신 신용매수 세력들은 푼돈 벌고 이제 팔고 떠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림에 흔적도 없잖아요.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신용 매수도 롤오버 요거를 적절히 이용하면은 사용 기간이 무기한입니다. 예, 무기한입니다. 이거 여러 번 제가 이제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 숏 커버링에다가 신용 매수 세력이 가세를 해버리면은 주가 급등세의 선봉장이 될지 이것도 지금 그 주목이 됩니다. 현재 저 신용 매수 잔고는 과거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늘어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은 고점에서 신규 공매도 하거나 물타기 공매도 요거 시도할지 요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공매도가 이기려면은 향후 삼성중공업 실적이 악화된다거나 즉 더 나빠진다거나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중 실적은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은 하루라도 빨리 전량 숏 커버링을 하고 추가로 롱 포지션 취하는 것이 손실 하루라도 조기에 만회하고 장기적으로 돈 버는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카타르 런던 킥오프 회의 이제 마감됐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결과 보도가 쭉 이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이러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 즉 2주 이내, 6월 이내에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 추주 소식 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비록 수주 공시 안 나더라도 확정된 소식이 전해져도 그거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정된 거니까 6월에 하나 7월에 하나 뭐 대세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명한 거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수주 랠리가 실현될 확률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만 간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주 속이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총 6조를 회복했습니다. 21년 시총 고점이 6.6조였습니다. 그때 주가가 7,550원이었는데 그래서 시총 10조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주가로는 11,4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예정된 수주가 순조로우면은 금년 중에 충분히 시총 10조 될 수 있다. 그래서 23년은 삼성중공업의 시총 10조 시대 원년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에 10,000원 찍을 것 같다는 기대는 저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업황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적 개선 종목은 사야 하고요. 실적 악화 종목은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업황에 거슬러서 안티 베팅을 하면은 그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매수는 어리석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 주가 오르는 것이 실적 호전 징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은 하이닉스 사야 합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 같으면 하이닉스 주가 오를 겁니다. 그럼 사야 합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하이닉스 주가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번 했다고 그러죠. 이런 말을. 미국에 베팅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에 반대하는 베팅하면 어리석다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뜻은 미국과 친구가 돼야지 미국을 적으로 두면 불행해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것이 안티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저런 말들은 저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If God is for us, who can ever be against us? 이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당시 최고 교육을 받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 청년이었는데 초기에는 청년 바울이 초기에는 예수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 저건 이단이다 이렇게 오판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열성을 다하던 그런 청년 바울이었는데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자를 예수께서 직접 콜하셔갖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바울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인생 대변신이죠.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스페셜 포스 특공대 40명을 자원자들로 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들이 맹세하기를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그 자살 특공대 원형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자들이 굶어 죽기 전에 바울이 죽던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런 것인데 하여튼 바울은 죽지를 않았고요. 로마까지 가서 선교를 했고요. 그 기록이 이제 로마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로마서에 저 말씀을 남겼다는 것이고요. 저 말씀에 의지해서 루터가 로마 교황과 대적을 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이길 수 있겠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현명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의 정석은 미국 편에 굳게 서고 미국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고요. 투자의 정석은 실적 개선되면 사고 실적 나빠지면 팔아라 이겁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